자, 뉴캐슬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뒷공간의 타임입니다. 지금 뉴캐슬 전진하는 거 보세요. 클루시ев스키 살려내고 손흥민 뛰어갑니다. 손흥민 뛰어갑니다. 손흥민 뛰어가고 손흥민에게 줬다. 손흥민! 골! 손흥민 골! 제가 여러분 손흥민의 뒷공간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야.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에 힘입어서 뉴캐슬을 홈에서 무려 5대1로 대파, 그것도 첫 골 먼저 내주고 5대1로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프리미어리그 공동 4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드디어 탑4에 진입을 했어요. 공동 4위라고는 합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골득실에서 아스날을 제끼고 앞선 4위고요. 물론 아스날이 지금 2경기를 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는 토트넘이 확실한 4위 자리라고 얘기하긴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정말 7, 8위까지 내려가서 고전하던 데를 생각을 하면 정말 상전벽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토트넘이 4위까지 올라오는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리뷰에서는 손흥민 선수 중심으로 먼저 이 경기를 좀 리뷰를 해보고 그 뒤에 좀 더 전체적으로 토트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텐데, 평점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추가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 첫 번째 실점, 선제골을 내주는 과정에서 좀 관여를 했습니다. 수비하러 내려왔는데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크서클 쪽 박스 바로 앞쪽에서 상대에게 프리킥을 내주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하필이면 또 이 프리킥을 뉴캐슬의 수비수인 파비앙 시어 선수가 아주 정확하게 세를 넣으면서 실점을 토트넘이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프리킥 찬 것도 또 손흥민 선수가 벽을 세고 있다가 몸을 좀 날리면서 좀 약간 좀 피해가지고 그 위치로 골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요리스 골키퍼가 좀 막을 수 있는 거였죠. 요리스 골키퍼의 좀 반응도 너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손흥민이 내준 프리킥이 그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좀 비판, 또 모 매체들에서 평점을 줄 때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왜 월클리그 본인의 에이스인지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경기가 재개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 3분 정도 지났나요? 손흥민 선수가 볼을 이어받아서 정말 30-40m 정도 폭풍 드리블을 한 이후에 이걸 코너킥을 만들어냈고요. 이 코너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본인의 크로스가 벤 데이비스 헤더로 골이 연결이 되면서 1대1 동점을 순식간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이 1대1로 마무리가 됐고, 이게 굉장히 결정적이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상대 실점에 관여를 했다는 것 때문에 또 마음에 좀 짐을 안고 하프타임을 갈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본인의 완전한 활약을 통해서 털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올 시즌 본인의 6번째 도움이었습니다. 2시즌 연속 10-10 더블 기록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떤 그런 점에서도 도움이 됐지만, 아무튼 좀 본인이 좀 마음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가 해결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골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케인에서 클루시프스키로 이어지는 패스를 이어받아서 정말 아주 센스 있게, 사실 패스를 받은 상황에서 좀 원래 오른발로 차는 타이밍이었는데 이거를 또 재빨리 왼발로 바꿔서 재빠르게 아주 깔끔한 골로 연결을 시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3대1까지 팀이 달아나는 이 득점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날 1골 1도움, 물론 그 뒤에 추가 득점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좀 골대를 살짝 빗나간 건 아쉽긴 합니다만, 정말 팀이 역전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공을 세우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날 1골 1도움 추가를 했고요. 올 시즌 통산 14골 6도움, 프리미어리그 공격 포인트 20개를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게 또 홈에서만 올 시즌 11번째 골인데, 홈 경기에서만 따지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자,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20개 달성을 하게 되면서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손흥민 선수의 시즌별 프리미어리그 공격 포인트 개수를 보면 최소가 18개고요. 최근 올 시즌까지 6시즌 동안 이번 시즌에 역대 통산 4번째로 프리미어리그 공격 포인트 20개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한 시즌도 공격 포인트 20개를 기록 못하는 선수가 셌는데, 이거는 거의 이 정도의 기록은요, 프리미어리그 통틀어서도 3손가락 정도 되지 않을까요? 현역 중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지금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 가운데에서 모하메드 살라 다음으로 2번째로 공격 포인트 20개를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살라가 공격 포인트가 25개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살라 다음으로 2번째 기록이고, 그리고 살라 선수가 지금 리그 20골을 넣고 있긴 합니다만 PK골을 뺀 그런 득점만 따지면 살라가 지금 15골로 1위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14골로 디오고 조타와 함께 2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PK골 빼면 안 되죠, 득점 기록을 따지는 데 있어서. 하지만 필드골 기록만
따지자고 하면 살라하고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살라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서 전체 6골 차이인데 원래 이거 뒤집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득점 2위 자리를 굳힐 수 있는 그런 행보를 계속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날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스탯들 롱볼 성공률 100%. 이날 김패스도 굉장히 정확하게 많이 배달을 시켜줬고 전체적으로 패스 성공률이 96%입니다. 상대 압박을 많이 받는 과정에서도 본인에게 온 공을 확실하게 책임을 져줬고요. 전체적으로 46번의 볼터치, 찬스 메이킹을 5번이나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날 물론 해리케인 선수가 후방에서 이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후반전에 하면서 케인이 전반전에 굉장히 많이 봉쇄가 됐고 거의 활약이 없었는데 후반전에 많이 내려가서 본인이 볼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 역시도 찬스 메이킹을 무려 5차례나 하면서 토트넘 공격이 젖줄 역할을 확실히 해줬다. 그리고 이날은 다른 경기와 다르게 슈팅도 본인이 과감하게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슈팅을 4번 그리고 그중에 한 골 넣었고요. 크로스 성공도 3번이나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전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후반전에 콘테 감독이 포백으로 변화를 주면서 공격 숫자를 좀 늘리는 오히려 골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잠그질 않고 이런 축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에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무리뉴 감독은 팀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고 있을 때 한 골차나 2골차일 때 잠궜는데 그게 또 수비가 좀 부실하다 보니까 많이 좀 얻어맞으면서 막판에 실점 많이 했었는데 콘테 감독은 오히려 이거를 좀 더 공격적으로 강화를 오늘 같은 경기에 상대가 아예 볼을 못 잡게 앞쪽에서부터 좀 상대를 압박하는 이런 전술을 펴서 이날 후반 같은 경우에는 뭐 케인, 모우라, 또 베르베인, 손흥민이 네 선수가 동시에 같이 뛰면서 끝까지 점유율을 그러니까 주도권을 놓지 않는 그런 축구를 택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베르베인이 들어오면서 모우라가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전에는 이제 케인이 언톱이고 좀 아래쪽에서 2선의 중앙 역할, 근데 케인이 내려가면서부터는 사실상 공격수 역할을 했었는데. 모우라 베르벤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아예 왼쪽 윙어로 빠져가지고 거기서 크로스 시도도 많이 하면서 감독의 전술적인 변화에 따라서 아주 맞춤형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실히 보여줬던 이날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해리 케인하고 쿠루세스키 선수의 어떤 그 도움, 조화.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 때도 이 세 선수의 연계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만 너무도 그러니까 세 선수가 조합을 이룬 지가 진짜 얼마 안 되잖아요. 1월 말에 쿠루세스키 왔으니까 2달도 안 됐는데 정말 몇 년을 호흡 맞춘 선수들처럼 아주 호흡을 잘 맞고 있고 특히 이제 쿠루세스키가 오른쪽에서 이날 뒤에 로얄을 두고 경기를 했는데 모우라하고 다른 점 모우라도 이날은 조금 변화된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만 교체에 들어왔을 때 모우라 같은 경우는 볼을 본인이 잡고 박스 근처에 갈 때까지 본인이 어떻게든 갖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쿠루세스키는 볼을 갖고 있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볼을 오랫동안 소유하지 않고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빠르게 전달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팀 플레이어에 더 가까운 모우라에 비해서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손흥민 케인과 아주 호흡을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 경기마다 실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뭐 골도 넣고 도움도 기록을 하고 하면서 공격 포인트에서 압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떤 유난의 역할을 하면서 특히 케인이 볼을 빼줄 때 이날 경기 보면서 많이 느끼셨겠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좋은 위치에 있으면 거의 매번 케인이 발견을 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토트넘 공격에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날 쿠루세스키는 점점 더 경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손흥민 선수를 자주 발견을 하고 서로 주고받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조합 손흥민, 케인, 쿠루세스키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훨씬 더 기대가 되는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좀 믿음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날 또 눈여겨볼 것은 양쪽 윙백으로 나온 도허티와 로얄 선수가 모두 골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쏜 케인에 의존하는 그런 득점 비율이 많이 분산이 된 거, 뭐 선제골 넣은 벤 데이비스의 헤더를 포함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양쪽 윙백 선수들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거,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한 토트넘의 변화라고 봅니다. 토트넘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중원의 뎁스가 좀 없고 양쪽 윙백들 역시도 굉장히 좀 경기 기복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이날 3백 같은 경우도 좀 도어티가 다이오가 중심에서 어쨌든 오늘도 잔실수가 많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리더로서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로메로 선수가 정말 탄탄한 수비로서의 어떤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실점률이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데 윙백 포지션 같은 경우는 늘 불안했거든요. 이번 A매치 주간 전까지 어떻게 보면 오른쪽은 도어티가 갑자기 살아나면서 정말 콘테 감독은 죽었던 모든 선수들을 다 살려내는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어티를 살려내면서 도어티가 로얄을 밀어내고 오른쪽 주전 윙백 자리를 확실히 굳혔잖아요. 그런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로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왼쪽 윙백들이 다 지금 나가 떨어졌습니다. 세세뇽은 장기 부상 때문에 못 나오는 상황이고 레길런도 좀 부상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레길런 선수도 명단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벤치에 윙백이 아예 없이 그러니까 지금 로얄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벤치에 안칠 윙백조차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로얄을 오른쪽 윙백으로 기용을 하고 도어티가 왼쪽으로 나올 때마다 잘 못하게 했는데 왼쪽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이날 도어티가 왼쪽에서도 정말 좋은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오른발잡이 왼쪽 윙백으로서 이날 손흥민 선수 뒤쪽에 위치를 했었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이날 1골 1도 기록을 했고요. 또 반대쪽에 있는 특히 그 로얄 선수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윙백 투 윙백의 이런 어떤 공격 골을 만들어내는 이거는 정말 프리미어리그에서 탑클래스 팀만 보여주는 그런 어떤 골 장면인데 이거를 토트넘이 최근 들어서 가끔씩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도 도어티의 크로스를 로얄이 골로 성공을 시키면서 정말 윙백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토트넘에게는 한 줄기 빛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진짜 로얄은 이날 뭐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너무도 좀 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 보면서 좀 웃고 약간 개그 캐릭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강팀들하고 할 때 과연 로얄에게 윙백 자리를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들지 않을 수 없는 굉장히 자질구레한 실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날도 좀 약간 골 세탁을 한 면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모두가 풀피스로 돌아간다고 봤을 때 왼쪽은 뭐 레길론 또는 세세뇽이 있고 오른쪽은 도어티가 한다고 보면 큰 걱정거리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튼 로얄이 이날 좀 골을 넣으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르베인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베르베인 선수가 이번 A매치 기간에 네덜란드 대표팀에 가서 덴마크전 때는 선발로 이제 출전했습니다. 이날 이제 최근에 네덜란드 대표팀이 투톱을 쓰고 있는데 투톱의 공격수 중에 한 자리에 나와서 덴마크 상대로 2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독일전 때는 교체로 투입이 돼가지고 또 한 골을 넣었습니다. 1대1 비겼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면에서 확실한 어떤 물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토트넘에서는 지금 출전을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는 뭐 인스타에 좀 불만을 표시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이 선수 이 정도의 결정 이날도 들어오자마자 골도 넣었고 또 한 골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본인이 만들어냈었죠. 이 정도 무료로 흐르는 선수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어떻게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일 수 있지만 참 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베르베인이라 하더라도 너무도 복장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최근에 폼이 좋은데 아무튼 이날 들어와 좋은 역할을 보여줬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공격 쪽에서는 모든 선수들 기존의 주전 3톱이 아주 손발을 잘 맞추고 있고 백업 멤버들도 모으라고 베르베인 정도면 훌륭하죠. 이렇게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윙백들에 대한 아쉬움 또 수비나 어떤 그 중앙 미드필드 뎁스가 약한 거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우승권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팀은 물론 갈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토트넘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남은 경기가 8경기입니다. 8경기에서 최대한 승점을 따서 이제 탑4 챔스 티켓을 따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그럴 정도는 지금 추가적인 부상자가 없다고 하면 뭐 스킵도 머지않아 돌아온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남은 일정들 리버풀전이 있고 무엇보다 이제 북런던 더비가 있습니다. 북런던 더비가 아직 날짜가 안 잡혔는데 이게 지금 5월에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챔스 티켓 토트넘 아스날 경쟁 싸움으로 가서 이게 결정이 안 된 상태로 북런던 더비를 치른다고 하면 와 이건 진짜 역대급 정말 웬만한 리그 우승 결승전 못지않은 또 북런던 더비가 또 좀 이게 치열합니까? 역대급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좀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일정들 다음 주에 에스턴 빌라전 그 다음 주에 이제 브라이튼 또 브랜트퍼드는 또 에릭슨이 있습니다. 에릭슨이 심장 수술까지 받고 돌아와서도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첼시 잡을 때도 이번에 브랜트퍼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했는데 아무튼 에릭슨하고도 맞대결하는 그런 일정도 있고 그리고 레스터 시티, 리버풀, 번니, 노리치 시티 이렇게 있는데 최대한 승점 많이 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런던 더비
당연히 이겨야 되고 충분히 탑4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토트넘 경기가 요즘 너무 재밌어졌다는 점에서도 다음 주 또 경기가 또 기다려집니다. 자, 오늘도 입중계 함께 해주신 분들 뭐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경기 저희도 입중계 하니까 꼭 잊지 말고 놀러와서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평점 영상으로 들어오도록 할게요. 꿀빠.